미국 내 한인 이민자 20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많은 코리아타운 가운데 딱 7개의 코리아타운만이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1편에서 3개의 코리아타운을 살펴보았고 본편에서 나머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4번째 코리아타운은 바로 메릴랜드의 코리아타운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주들과 달리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메릴랜드는 미국 동부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그리고 버지니아 사이에 위치한 주로 구글의 창업자인 세리게이 브린이 메릴랜드 대학교 출신이며 언더아머의 본사가 위치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와 그 근교의 부촌들 덕분에 메릴랜드는 미국에서 1인당 소득이 1위인 주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메릴랜드의 최대 주인 볼티모어의 경우는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빈곤 지역이라는 아이러니가 있기도 합니다. 다시 코리아타운 이야기로 넘어와서 메릴랜드의 코리아타운은 하워드 카운티에 있는 엘리콧시티의 40번 도로 5마일, 약 8km 정도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2016년에 코리아웨이로 명명되었으나 2021년에 코리아타운으로 그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메릴랜드는 AC에서 발표한 주별 한인 인구 분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지역은 아니지만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 인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15에서 20%가 아시아 인구고 전체 인구 중 약 4에서 5%가 한인 인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지정에 따른 공식 오픈 행사에는 한국계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해서 한국 사위라는 별명을 가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직접 참여해서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당시 메릴랜드 주정부는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수입하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미호건 여사의 도움으로 한국 업체와 연결이 되어서 계약이 성사되었고 이 일화가 한국에 퍼지며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이를 굉장히 못마땅해 했지만 호건 주지사는 이 당시 지지율이 80%까지 치솟았고 2023년에 퇴임할 때에는 77%의 높은 지지율로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었습니다. 메릴랜드의 코리아타운은 2012년까지만 해도 대형 할인마트는 고작 2개,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14곳 뿐이었지만 2022년 업소록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한인 업소는 약 180여 개에 이릅니다. 롯데플라자, H마트 등 대형 업소를 비롯 한식당, 제과점, 의류점, 태권도장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업종도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은 코리아타운 5번째는 바로 텍사스 달라스 코리아타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미국의 경제는 이제 캘리포니아나 뉴욕이 아니라 텍사스가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의 달라스는 역사적으로 큰 슬픔을 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바로 댈러스 유니언역 근처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1980년대부터 한인 유입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애틀랜타에 이어 남부에서 2번째로 큰 커뮤니티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인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은 약 13만 3천 명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이어 3번째로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공식적으로 지정된 코리아타운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댈러스 내 한인들에게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오래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 5월 12일 댈러스 한인 밀집 지역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3명의 한인 여성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바로 지난달에는 누군가가 승용차에 타서 이동하는 채로 댈러스의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상가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인들의 불안감이 폭발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댈러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증오범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교민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혐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텍사스 내 한인들 사이에서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공식 지정이 된다고 해서 치안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로부터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인정을 받음으로써 코리아타운의 지위가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안전 문제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1월 댈러스시는 댈러스시 북서부 2500-2600 로열레인 1.6마일 구간을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5월 텍사스는 주 차원에서도 해당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댈러스 코리아타운에 가보면 도로 표지판에 한국어가 병행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코리아타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는 마켓, 식당, 미용실 등 6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주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도시나 카운티 차원에서 공식 인정을 받은 코리아타운들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그로브와 부에나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LA 동남쪽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는 디즈니랜드가 있는 애너하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인 얼바인, 미국 대표적 부촌 중 하나인 뉴포트 비치 등이 속해 있는 카운티로 넷플릭스의 유명한 부동산 리얼리티 쇼인 셀링 선셋에서는 LA의 최고급 주택들을 다루었는데요. 해당 쇼에 출연한 오펜하임 그룹이 두 번째로 지사를 확장한 곳이 바로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그러면서 셀링 선셋의 후속작으로 나온 셀링 오렌지 카운티 역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에서 가든그로브와 부에나팍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한 카운티 내에서 두 개의 코리아타운이 탄생한 것은 미국에서도 최초입니다. 2019년 카운티로부터 가든그로브가 코리안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지역의 베트남 인구의 유입이 조금 더 늘었고 점차 한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곳이 바로 부에나팍이었습니다. 이곳에 새로 자리 잡은 한인 상권들이 다시 한번 규모를 이루면서 마침내 2023년 코리아타운 지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코리아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이상한 점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 여기가 없지? 이런 곳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뉴저지인데요. 팰리세이즈 파크나 포트리 같은 지역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한인 밀집 지역입니다. 뉴저지 동북쪽에 위치한 버건 카운티는 거의 한국인 동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버건 카운티 내에서도 펠팍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팰리세이즈 파크는 인구의 51.5%가 한인이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LA 코리아타운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구글 지도에서도 코리아타운으로 팰리세이즈 파크 지역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 주로부터 공식적인 한인타운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다가 2015년에 추진이 재차 이루어졌으나 후속 기사나 자료를 찾을 수 없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고 저초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뉴욕의 플러싱 지역도 2014년에 추진되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에서 한인이 많이 사는 것으로 유명한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역시 2022년에 코리아타운 지정을 시도해 보았으나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워싱턴 DC나 시애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지역 등 많은 코리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 미국에서 공식 지정된 코리아타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서는 공식 인정된 코리아타운들만 살펴봤지만 사실 많은 한인들이 미국 전역에서 뿌리를 내고 살아가며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한인타운 덕분에 2세, 3세 한인들도 미국 땅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